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종중부동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제가 한번 네이버라든가 저희 이제 그 유튜브 한번 쭉 봤거든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영상이나 또는 그 네이버 보고 투자 판단의 지표를 사지 마시고요. 정말로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제 종중부동산 이 영상 하나로 끝 이제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이제 그 유튜브 188만 원짜리 교재 구매하신 분이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한 6개월 진짜 빡세게 공부하더만 결국에 입찰을 하나 이제 낙찰 받으러 딱 갔어요. 갔는데 임장을 갔는데 거기서 종중부동산이라고 막 쑥덕쑥덕 되더래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종중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서 한번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여기 밑에 있으니까 캡처 하셔가지고 반드시 빨리 선수의 반열에 오르십시오. 기본 교재 그 다음에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돼 있고요. 동시에 구매할 때는 요 가격입니다. 아마 9월달 빠르면 9월달, 늦으면 10월달부터는 멤버십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제가 광고 많이 했죠?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토지든, 임야든, 아니면 뭐 농지든, 건물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일단 종중부동산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종중부동산이, 나머지 기초적인 건 설명 안 할게요.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종중부동산이 종중원, 뭐 이제 박씨가문이라고 합시다. 박씨가문 박영춘 경매사령관 앞으로 명의가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가 둘 다 틀려요. 틀린데 사실은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경매가 나온다?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드문 일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경매를 넘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박씨가 묻건데 박씨가 문제 밀양박씨 국당공파 이제 제가 이제 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 저희 박씨가 묻건데 뭐 농지야 농지. 그러니까 농지는 종중 앞으로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지를 제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해놨어요. 그죠? 그래 원래는 대외적으로는 제 앞으로 돼 있으니까 경매사령권 돼 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제 거죠. 박영춘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종중과 저하고 사이에서는 종중 거예요. 소유자가. 그렇죠? 종중 거죠. 그런데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이지 어떻게 보면 이 종중이 경매사령관한테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죠. 실제 소유주는 종중.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원칙은 뭐냐면요. 명의신탁의 대원칙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무효예요. 무효인 등기예요. 명의신탁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무효이고 명의신탁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의 부동산은 강제집행 면탈, 조세포탈,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그죠? 이런 걸 강제집행, 조세포탈,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은 유효해요. 유효. 그죠? 그래서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죠. 시골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제가 한 10년 됐나요? 10년 됐는데 저희 이제 물론 시골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다 떠나고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 종중으로 된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저희 이제 뭐 그 박시아이 씨라는 분이 이제 일부 가지고 있고 명의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뭐 또 박시아이 씨 이제 삼촌이라는 분이 이제 명의가 몇 분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종중 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980년도에 저쪽 부산 김해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2000한 10년 정도 됐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어차피 제가 종손은 아니지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분이 이사 가신 분이 자기 자식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원래 종중 땅인 거 알지 않냐 그래서 네 알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20년 동안 점유하고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고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점유취득시효 때문에 이것은 뭐 자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법은 그렇죠. 그죠? 근데 점유를 안 하고 있잖아, 이 사람 이사 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시골 땅 다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폐가가 있고 다 없어졌거든요. 마을 전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영춘아 쌀 한 가마에 줄 테니까 이거 그냥 우리 아들 내가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이라도 우리 저기 누가 앞으로 좀 해줄게, 좀 해주라.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물론 제가 해드렸지만 잘못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점유취득시효 20년 동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으니까 자기 거다. 근데 종중에서 종중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당신 앞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종중은요. 그렇죠. 종중은 자기 점유취득수가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안 나왔지? 이 얘기 아니고, 어쨌든 또 하나,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보면요, 명의 수탁자와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매사령관이죠. 우리 종중 부동산을 제가 이제 명의 신탁 받은 거잖아요. 명의 수탁 받은 거잖아요. 제가 수탁자잖아요. 명의 수탁자와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그럴 수 있겠지만 맞아요, 여러분. 경매사령관이, 자, 어차피 종중 부동산을 경매사령관 앞으로 등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등기를 해놔서 박영춘이가 이걸 팔아버렸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그런 분도 있지만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위해서는요, 요런 조건이 필요해요. 수탁자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매도하라고 권유했다든가, 종중이 매매 가격을 저렴하다는 이유로 뭐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꼬드긴 거지. 꼬드긴 거야. 경매사령관을 꼬드겨가지고, 야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 네가 빨리 나한테 팔아, 또 가격도 엄청 내가 잘 쳐줄게, 이런 식으로 매도하라고 저를 꼬신 거죠. 꼬드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갑돌이한테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무효지만, 나머지 이 제3자 취득한 사람이, 저한테 수탁자한테 취득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떤 유명한 유튜브 분도 명의신탁 돼 있는 종중부동산은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이거예요. 종중명의로 등기돼 있는 거,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죠? 종중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던가, 아니면 매매를 했다던가, 그죠? 아니면 경매를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종중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의서를 봐야 됩니까? 회의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죠?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그럼 종중총회 결의서 가져오세요라고 하겠죠.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다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이 종중총회 결의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만약에 이 종중 부동산에 종중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됐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종중총회 결의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종중총회 결의서를, 회의록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매로 하든, 강제 경매든, 그죠? 의무 경매든, 물론 거의 없어요. 종중 부동산이 이 자체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종중 부동산 자체가 경매로 나온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제3자로 돼 있는, 명의로 돼 있는 거, 이런 건 많이 봤어요. 이제 이건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명의가 종중 부동산이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근데 저당권이 개인이냐 아니면 은행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극히 위험하고, 은행권 같은 경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종중총회 회의록, 의결서를 가져오라고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괜찮다고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됐을 때 압류, 특히
강제 경매로 돼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제가 옛날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그런 거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종중명의도 마찬가지예요. 종중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압류는 종중의 허락을 안 받았다는 게 굉장히 높죠. 그죠? 매매도 마찬가지고 어떤 매매도 어떤 개인이 꼬드겨가지고 판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되고 종중의 땅을 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토지를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이렇게 지금 경매사령관으로 명의 이전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농지야 농지 이게 예를 들어 농지인데 농지 뭐 1000평을 경매사령관 앞으로 지금 명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경매사령관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 버렸어. 그럼 이 제3자는 안전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이런 무효인 행위만 안 하면 적극 가담하지만 않았다면 이 3자는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종중 개인한테 경매사령관한테 등기를 해놨다는 뭔 말이냐면요. 종중이 개인을 믿고 저를 믿고 경매사령관을 믿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이상 그 개인이 종중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제가 이 종중 몰래 땅을 팔아먹더라도 신탁자가 이 종중이 손해를 감내하라는 취지가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가 또 제가 제 명의로 돼 있는 그죠? 명의 신탁받은 제 수탁자인 경매사령관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여기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요걸 경매로 넘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제가 짧게 할게요. 여기부터 중요한데 한번 유튜브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블루오션 구입자가 임장을 갔대요. 입찰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뭐 옆에 이집 주인이 여기 종중 땅이었는데 이 사람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팔아먹는 거 뭐 잘못돼가지고 경매가 넘어가는가 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거야. 이분이 놀래가지고 물론 제가 경매 물건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안 보여드리는데 그거 제가 그랬어요. 낙찰 받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낙찰 받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매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강의하잖아요. 조심하라고. 소유권 빼앗길 수 있다고.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매매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죠? 매매는 괜찮고 경매는 소유권 뺏깁니까? 무슨 이게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강의하는 유튜브, 이렇게 강의하는 이렇게 글을 적었던 네이버 뭐 지식인이 있다면 진짜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니 매매는 그럼 내가 경매를 낙찰 받았어. 뭐 갑돌이가 이제 부동산을 낙찰 받았어. 그럼 갑돌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몰라. 그죠? 적극 가담해서 짜고 치고 했다면 모르지. 뭐 제 3자가 낙찰 받았을 건데 그럼 이게 무효냐? 이게 무효가 되려면요 경매 기입 등기에 그죠? 경매 등기부에 이 종중에서 가처분을 해놓는다든가 이 저당권 무효다 가처분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그죠? 이 사람인 걸로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저당권 무효로 인한 소송을 제기해? 낙찰 받고 난 다음에?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선의의 3자는 보호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자는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잖아요.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저당권이 뭐 말소가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되면 원인 모유로 해서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제가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의견을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자 아니 매매는 이렇게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괜찮다며 그죠? 괜찮다며 내 명의로 돼 있는 건데 내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잖아. 그죠?
물론 저당권 설정하려면 종중에 회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종중이 개인을 믿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이상 그 개인이 종중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신탁자가 손해를 감내하라는 취지가 있다. 지들이 이 사람 이 종중도 손해를 감내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배신 행위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종중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팔아먹든 매매를 하든 저당권 설정하든 그러면 매매를 하면 그죠? 잔금 지급 이전에 그 정보를 알았다면 뭐 가처분을 해준다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중에서. 아니면 저당권 설정했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을 땡겨 썼어요. 그럼 종중에서 등기부도 확인 안 해봐? 가끔씩 확인해볼 거 아닙니까? 여기 저당권 설정됐냐? 그러면서 이제 야 여기 저당권 이거 말소하자 이거 총회 결의가 없다고. 그럼 진즉이 하던가. 경매 다 넘어와서 낙찰을 받았고 잔금까지 냈는데 이 저당권을 무력화시킨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다.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낙찰을 받았어. 아니 제가 이런 유튜브들이 많다니까요. 이렇게 종중부동산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찰을 받았는데도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라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제가 판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수탁자이며 맞죠? 경매사령관이죠. 이 수탁자죠. 내부적으로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종중은 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이 가압류 등기나 경매 기입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명의신탁을 이유로 제3자의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자 이의의 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매 기입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죠? 또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종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팔아먹고 싶으면 팔아먹는 거야. 제가 이렇게 왜 쟤를 빗대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오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네이버에 워낙 많아요. 제가 한번 그래서 쫙 봐봤어요. 사령관님 이거 뭐 저 만약에 저당권 있는데 소유권 뺏긴대요. 누가 그래요? 누가? 아니 네이버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떤 뭐 점잖게 막 글로 쫙쫙쫙 설명하시는 그분 강의를 제가 잘 듣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도 얘기하던데요. 그 강의가 어떤 강의인데요. 제가 자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끝무렵에 이렇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소유권을 뺏길 확률이 70, 80%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을 100% 믿지 마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 아니다.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경매 넘어오기 전에 여기다 저당권 가처분을 말소 가처분을 한다든가 원인무효로 인한 어떤 그런 걸 해놓는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해놓지도 않고 경매 낙찰 받아놓고 무슨 장난해? 그래서 어떤 근저당의 선순위로 가처분이 걸려 있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죠. 그죠? 이 근저당에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또는 경매 기입 등기 되고 난 다음에 그죠? 경매 기입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3자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대잖아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저당권에 가처분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또 모를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낙찰로 근저당 말소 소송 시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는 유튜브들이 많대요. 참나. 그래서 아유 진짜 잠깐 뛰어야 되겠다. 에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아이고 뭐야 이거 이런 물건들이 대부분 다 옛날에 그 종중으로 돼 있다가 종중명인데 저기에요. 개인 앞으로 다 등기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다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에? 뭐가 문제인데 뭐가? 낙찰 받아놓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낙찰 받았는데 소유권을 뺏겨? 아니 무슨 가처분도 아니고 소유권도 좀 가등기도 아니고 이거 무슨 나 정말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 신탁이 결부된다. 그죠? 이해하셨죠? 물론 이제 다른 판례도 몇 개 있어요. 이것은 제 블루오션 게이지 나와 있으니까 블루오션 게이지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내용은 좀 많은데 간단하게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경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에 있어서 근데 종중명의로 매매를 한다든가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확인사항이 뭐예요? 종중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종중총회 결의가 유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매매 때 아니면 또는 경매 때 또 저당권 설정 때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종중의 최고 그러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고. 그죠? 유효가 되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거 경매로 종중부동산을 낙찰 받아도 전혀 문제없다. 종중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개인 경매사령관으로 명의신탁된 경매사령관 부동산이 경매 넘어갔을 때 경매사령관 낙찰받은 건 아무 문제없다. 경매 기입등기 전에 뭘 하려면 해라. 그거거든요. 경매 대입입장이 전에 가처분을 한다든가 소유권 좀 가등기를 해놔든가 뭘 종중에서 뭘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법원 존경하는 판사님이 딱 결정 내리셨잖아요. 웃으려고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한 거예요. 좀 웃으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서두르세요. 진짜 제가 좀 이따 방송하겠지만 500만원 투자해가지고 1억 5천 번 사례도 있어요. 그냥 큰 돈 가지고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보이는 거. 남들이 안 들어가는 것들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는 것들. 앞으로 2년 3년 동안 경매하기 진짜 좋은 시절입니다. 그죠? 경매하기 진짜 좋은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식을 넣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지식은 동량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동량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정당하게 배우셔가지고 6개월 제 교재 가지고 기본 교재든 블로그 가지고 저는 그래 빡세게 진짜 한 하루에 3시간씩만 투자해서 6개월이면 저보다 더 실력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되신 분들도 많으니까 반드시 아마 9월 가기 전에 8월 가기 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그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736강까지 했잖아요. 물론 기본 한 300강까지는 제가 오픈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300강 이상부터는 숏 영상으로 이렇게만 이제 일부만 공개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멤버십 형태로 다 볼 수 있도록 교재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외에 안 나와 있는 것들까지 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